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조언을 해줄 때 빨리빨리 올려라. 컨텐츠 질보다도 빨리빨리 많이 올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뭐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욕심 못 버리겠어요. 이제 잡소를 그만두고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이 그림이었죠. 제가 그리면서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를 제일 먼저 켜면 캔버스를 무조건 하얀색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얀색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색이에요. 그래서 아껴둬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빛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밝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깔고 하다 보면 이거 익숙해져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명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는 항상 캔버스를 무슨 색 깔지 모르겠으면 회색이라도 깔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선이라는 게 이 선 보면 이 사람이 그림 좀 그렸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자신감 플러스 실력이거든요. 근데 자신감 이퀄 뭐냐? 이 궤적이에요. 이 움직임. 여러분이 프로크리에이트를 그리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는 지향점은 어느 정도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다 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손목으로만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림이 절대 늘지가 않습니다. 선은 프로크리에이트건 종이건 이 팔을 움직여주세요. 팔을. 그러면 선이 직선도 잘 나오고 힘이 생기죠. 정말 이 원 그리는 거 고리타분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리다 보면 이 모든 어떤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것들이 모든 거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원을 그릴 때는 왜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간단한 원이지만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그다음 하이라이트, 그다음 반사광 이런 것들이 모든 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무엇을 그리던 간에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반사광. 레이어 모드는 정말 축복받은 기능이에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리려면 결국에는 레이어 모드를 안 쓰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초고급으로 갔을 때는 정말 원 레이어에 원하는 색상을 팍팍 찍어서 바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좀 리얼리즘을 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프트 브러쉬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소프트 브러쉬의 단점이 뭐냐면 대담한 표현을 하지 않게 돼요. 그게 그림에서는 또 굉장히 쥐약인데 어떤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단계에서는 소프트 브러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도 소프트 브러쉬를 피할 수 없이 쓰긴 써야 돼요. 근데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떤 명도를 맞출 때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하고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처음 초보분들은 작게 해서 여기를 막 이렇게 채우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미 여기가 굉장히 균일하게 보이지가 않죠. 명도를 맞출 때는 크게 브러쉬 크게 해서 이쪽을 막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지금 제가 그림 그릴 때 보시면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작게 해놓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이런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을 꽉 채워서 하다 보면 이건 마치 숲속에 들어가서 숲을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디테일을 살리기 전까지는 약 이 정도 해놓고 해두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구도도 쉽게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느낌을 봐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막 이렇게 막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서 디테일의 표현을 디지털 페인팅이기 때문에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파고들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인물화 할 때, 눈 할 때 그때는 파고드셔야 됩니다. 눈은 파고들어야 됩니다. 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통 저희가 그림 그릴 때 이 정도 시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모든 걸 거의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저도 이 순간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쏟아 넣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굉장히 허접하고 어색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사실은 그림을 처음 그리신 분과 어느 정도 그린 사람의 차이는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이것밖에 안 돼. 역시 나는 안 된다 하고 멈추시는 거예요. 그게 초보분들과 어느 정도 그린 사람의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충분히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초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여러분 눈이에요. 눈. 여러분 눈은 이미 현실 세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그리진 못해도 어색한 건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믿으셔야 됩니다. 뭐가 어색하다. 이런 훈련을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고치는 방법은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제 강좌를 따라 하시면서 그리잖아요. 따라서 그리실 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따라서 그리면서 이제 수동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했고 이 색상을 썼고 저 색상을 썼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근데 그게 사실 또 발전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을 그리면서 똑같이 그리기보다도 최대한 요소요소에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서 그려보는, 결과가 더 나빠지더라도 그게 더 실력 향상에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정석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채색을 한 다음에 재질을 깔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질 있는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화실을 열고 여러분들이 제 수강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첫 3달은 아마 소프트 브러쉬랑 라운드 브러쉬만 가지고 계속 그리시게 될 거예요. 재질 있는 브러쉬는 당장에는 좋아요. 너무 있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실력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일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 하는 실수는 그림자를 회색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피해야 될 거예요. 그림자가 색상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색상이 있어요. 이거를 깨우치는 순간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이미 3발짝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색상이 있느냐? 이 책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닥, 얘가 어두워지는 색상을 칠하면 돼요. 단적으로 들면 얘 색상을 해서 얘를 좀 더 어둡게 가져가서 칠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색상 선택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 색상 팔레트죠. 저는 보통 클래식에 놓고 쓰거든요. 여기 디스크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디스크는 왠지 아픈 느낌이 있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밝기가 왔다 갔다 하죠.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색이 있을 때 이 색보다 어두운 색깔을 칠하고 싶다 이러면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옆으로는 언제 가요? 색을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게 밝냐 어둡냐, 채도가 높냐 낮냐거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면 얘는 밝고 어두운 거예요. 근데 좌우로 움직이면 채도가 높냐 낮냐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밝게는 안 움직이죠. 얘가 채도거든요. 채도 움직이면 보시죠. 그래서 나는 어두우면서 채도가 높아야 돼 하면 어두우면서 채도가 높아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채도가 낮아야 돼.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어둡고 밝은 건 알겠는데, 그럼 선생님 도대체 채도는 언제 높은 거 칠하고 언제 낮은 거 칠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이제 배워나가면서 여러 가지 본인만의 법칙을 하나씩 가져가거든요. 그럼에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 한두 가지는 가져가는 게 좋은데, 그중 하나는 어두운 색상을 칠할 때는 채도가 높은 게 좋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이 어두운 색을 칠할 때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다 칠해버리면요, 그림이 굉장히 탁해집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선생님, 나 그림 다 그렸는데 내 그림은 왠지 모르게 칙칙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어두운 색상의 채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적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수채하다 보면 계속 섞어서 가다 보면 그림이 굉장히 칙칙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림자의 종류인데, 자, 예를 들면 이 원으로 예를 들면 이 원 자체에 그림자라기보다도 이제 어두워진 부분이죠. 이런 사물 자체에 맺힌 그림자는 부드러워요. 근데 이렇게 사물에 비춰서 바닥에 맺히는 그림자 있죠. 얘네들은 명확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랑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관찰력을 키우는 하나의 훈련이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걸 관찰할 때 중요한 점이 아까 말씀드린 밝냐 어둡냐, 채도가 높냐 낮냐라도 있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는 이 선이 명확한 선이냐 흐린 선이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뒤에 책상 뒤편도 저희가 흐리게 해줬잖아요. 사실은 이게 흐리게 보이네, 이게 뿌옇네 라는 느낌이지만, 사실 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는 그냥 흐릿한 선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도 마찬가지. 이 그림자가 명확한 그림자냐 아니면 이 원에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그림자냐라는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그리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은 감각의 영역이야, 이래서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질 못합니다. 제가 이거를 길게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인물화 좋아하잖아요. 인물화 그릴 때 그림자를 표현을 한다고 할 때 얼굴 윤곽 같은 그림자 있죠. 예를 들면 대충 해볼게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너무 대충인데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얼굴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이제 밝은 면이 여기 가잖아요. 얼굴 윤곽을 그린다고 할 때 얼굴 자체에 생기는 그림자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생깁니다. 근데 명확한 그림자는 언제 생긴다고 했죠? 이렇게 뭔가 다른 물체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는 명확하게 생기거든요. 얼굴에서 그런 부분이 어딜까요? 코가 있잖아요. 코. 어떻게 보면 얘는 다른 물체거든요. 왜냐면 혼자 볼록 하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코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는 굉장히 명확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코 쪽으로 생기는 그림자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맞아요. 목. 예를 들면 이 몸 얼굴에 의해서 지금 이게 사람인지 모르겠다. 근데 목이 뭐 죄송합니다. 눈이 좀 괴롭겠지만 지금 뭔가를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의해서 목의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얘도 당연히 명확해집니다. 요쪽 선은 명확하겠죠. 이쪽 선은 명확하게 나오고 당연히 요 뒤쪽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고 작업을 하는 거랑 모르고 매번 할 때마다 느낌으로 잡아내는 거는 잡아낼 수도 있고 못 잡아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림자에 대한 속성 또 하나를 안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이 물체와 가까운 면은 명확해지고요. 이 물체와 떨어진 부분은 그림자가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머리에 넣고 그리냐. 여러분들 운전할 때 그 얘기하죠. 아니 운전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사이드미러 보고 백밀러 봅니까? 라고 하는데 운전을 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면서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구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그림자는 당연히 흐려지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거의 전체가 흐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림자에서 꼭 알아야 될 또 하나 빛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원 밑에 있잖아요. 요 원 밑에 요 맞닿는 부분 여기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영역들만 따로 케어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맞닿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어두운 색을 칠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잘 이해하는 게 결국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막 튕기면서 막 올 텐데 이 빨간색이 튕겨서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그림이 리얼해져요. 예를 들면 이 빨간색을 여기다 조금 발라주는 거예요. 소프트 브러쉬로. 근데 이런 거 해줄 때는 진짜 살짝 해줘야 돼. 너무 진하게 하면 그림이 굉장히 날티나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가 사소한데 굉장히 커요. 빛이 어떻게 튕기냐 이거를 뭐 우리가 렌더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러겠지라는 느낌으로 살짝만 해줘도 이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고요. 근데 이 빛이 이 구에만 튕기겠어요? 그림자에도 마찬가지로 클리핑 마스크라고 빨간색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혜님. 붉은색은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파란색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파란색을 너무 셌다. 살짝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일상은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파란색이 있고 없고가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 인물화 그리실 때 뒷배경 하얗게 해놓고 많이 그리잖아요. 그건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을 때 그렇게 나오고 깔끔해 보여서 좋은데 사람이 스튜디오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 숲속이 있는 데도 가고 아니면 뭐 파란 하늘 밑에 가게 되고 그럴 때 그 인물의 피부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숲속에 가면 당연히 푸른색 계열이 얼굴에 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영향을 어디에 많이 받냐면 어두운 부분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밝은 부분은 어차피 선라이트 같이 햇빛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 튕기는 반사 색들이 잘 안 들어가고요. 숲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두운 부분에 숲속 초록색을 넣어주고 뭐 파란 하늘이다 이러면 약간 파란색을 머리 정수리에다가 넣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림 뭐 왕도 없죠. 그냥 계속 그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을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수동적으로 그리는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그리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이야기가 딥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계속 무대 앵콜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낼 것 같으니까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름답게. 그러면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 다음에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